안녕하세요. 모든 회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황 대표가 모베이스 전자라는 종목을 두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에, 내재적 가치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배제하고요. 기술적 그 뭐라 그럴까요? 가격을 가지고요. 한번 기준을 잡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준을 잡는 이야기를.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것은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병행해서 살짝 먼저 해볼게요. 자, 모베이스 전자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중견기업이죠, 그죠? 소형주, 제조, 운송, 장비, 부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시가총액이 1,622억인데 오늘 한 4% 정도는 이렇게 내림세를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오늘이 2월 8일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좀 올랐었어요. 그죠? 2,650원까지 갔다가 여기 피크를 치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밀리는 형국이죠. 그죠?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이렇게 당겨 볼게요. 한번 당겨 보고요. 당겨 보면 여기 한 1년치의 데이터 값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작년 한 지금 2월 달이니까 작년 2월쯤 하고 지금 오늘 2월 8일이니까 그죠? 이렇게 한번 당겨 보면 흐름을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보면 작년 2월쯤 되죠. 그래서 여기 한 1년치 정도의 그 데이터 값이 보이는 건데요. 자, 요건 이제 천천히 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모베이스 전자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이렇게 나옵니다. 전장, 전기 부품, 키세트, 그 다음에 스위치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죠? 이 회사가. 뭐 전자니까요. 그죠? 자, 재무 정보를 한번 먼저 볼까요? 재무 정보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2,498억. 여기 이제 분기 실적이니까요. 2,077억, 1,730억, 1,769억. 최근 1년 동안의 실적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뭐 굉장히 마이너스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매출액 구조는 어느 정도 유지는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영업이익도 좀 들쑥날쑥하는 면도 있고 근데 어쨌든 엉망진창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잘 유지를 하는 것 같고요. 현재는.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 볼게. 자, 연간 실적을 보니까 2018년에는 7,100억, 7,700억, 그리고 7,885억. 이렇게 되고, 작년에는 조금 뭐, 요거보다 좀 줄지 않았을까.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요런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7천억대에서 꾸준히 이렇게 유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뭐, 실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뭐, 굉장히 뛰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는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모멘텀 한번 봐볼까요? 이 회사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공매도 수량 영주 14% 올랐다. 1월 17일 날 한 달 전에 나온 건데 지난해 3분기 실적이 좋았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공시가 있어서 이때 14% 정도는 올랐던 그런 시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대학 동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테마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테마가 형성돼 있는데 지금 뭐 대선이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직 테마 모멘텀은 아직 있는 것 같고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대선 테마주 불공정거래 점검 단속 강화하겠다. 출모 잘못된 쪽박을 찬다. 뭐 얼음 자르는 거죠. 조작하지 마라 이러는 거고. 그래서 요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3분기 순이익이 89 흑자. 그러니까 요게 11월 15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세 달 정도 됐죠. 그죠? 지난 거죠. 그죠? 그다음에 요것도 그런 내용이고요. 보면 이제 실적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최근에 들어와서 그죠? 그다음에 차전장 2년 내 매출 1조 클럽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실적도 뭐 엉망진창은 아니죠. 거기다가 이제 테마까지 꼈으니까 모멘텀은 어느 정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런 정도. 그러니까 뭐 기업 내용을 봤을 때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뭐 엉망진창한 회사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할 때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사는지 잘 모르겠다. 진입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진입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3,730원이 지금 현재 가격이잖아요. 여기서 진입을 한다고 치면 모든 사람들이 진입을 하는 그 순간 거기서부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진입을 한 거잖아요. 그죠? 예. 아니, 얘가 내려와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내려올 때 잡지 여기서 잡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잡는데 어떤 사람은 에이 뭐 조금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잡아야겠어.
어차피 올라갈 거니라 생각해서 잡을 거예요. 네,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잡았는데 밀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밀리면.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 선택을 할 때는 밀려도 버틸 만한 내재적 가치가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맞다. 이게 이제 가치 투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가치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그런데 미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는 그 위험 리스크가 존재한다면 주가는 밀릴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좋았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좋아서 결국 주가는 계속 빠지는 경우도 왕왕 보죠. 예.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잘 나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환율이라든지 유가, 기타 이 회사 말고 전체적인 국내 정세, 그 다음에 미국 정세라든지 해외 증세 같은 영향을 받아서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외부 변수에 의해서. 그럼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제 조건일 거예요. 그죠? 전제 조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미래에 어떤 사람이 뜰까? 그래서 지금은 빌빌대지만 앞으로 전망 있는 회사를 택해보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또 가봐야 알죠. 네, 가봐야 알죠. 그죠? 그래서 이게 주식 매매라고 하는 것이 하면 할수록 알 수 없다. 미국에 빠지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많이 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2,370원에 잡았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이 회사가 이 주가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저점을 이탈한다고 치면 이게 그래 이탈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다시 올라올 거야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잘라버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더 지켜보고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게 나을까요? 이런 거는 뭐라 그럴까요? 지나고 나야 알죠. 지나고 나야. 결과는 그죠? 지나고 나. 그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하다. 그죠? 애매하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어차피 가격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요. 2,380원이라고 하는 2,360원, 2,370원이라고 하는 가격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돈은 더 많이 들어가죠. 높이기 위해서는. 그 얘기는 돈을 들어가면서까지 주가를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시장에서 반응하기를 그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비싸게 주고서라도 사고 들어오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상향으로 향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라는 거고 하방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가치의 하락을 논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뭔가 가치가 안 좋으니까 전고점의 가격을 가기도 전에 싸게 팔아버리니까 주가는 떨어지는 흐름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흐름이라고 하는 대목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의 돈의 흐름, 즉 가치의 상승과 가치의 하락이라고 하는 주가 흐름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황 대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고점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가치가 더 높아지기도 전에 누군가가 싸게라도 계속 팔아나갔다라는 건데 이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대였어도 좋고 그죠? 공감대여도 좋고 개념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돈이 빠져나간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들어온다라는 개념이 생각을 해보면 이 흐름이 저가가 높아진다고 하는 흐름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흐름을. 그것도 자연스럽게 우상을 튼다고 하죠. 우리는 이런 자리를 변곡이라고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 황 대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적어도 지금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이런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흐름을 여기서 깨서 이탈한다면 이건 다시 고점이 낮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전저점과 전고점에 대한 의미는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추세선도 그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추이적 흐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호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점은 높아지는 형태가 된다면 주가는 올라갈 성질이 있는데 이게 이 흐름이 삐걱거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얼리 튈지 모른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진입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 얘가 여기서 샀다 그러면 전저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어딘가 샀다 그러면 그 전저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진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 대비 지금 얼마 올라와 있는지가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가 전저점이라는 전제 조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기가 이쯤 얼마냐면 한 2,100원쯤 되겠죠. 그죠? 여기가 전저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지금 가격이 2,395원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가격이 요렇게 왔다 되는. 그죠? 여기 한 200원 정도 되니까 요 간격이 한 10%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이렇게 깨서 논다고 그랬을 때는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돈의 흐름이 하방으로, 즉 가치의 하락이 이어질 가망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기준을 잡으면 현재 진입하면 내가 10%의 적어도 리스크를 낀다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대응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아니면 그 전저점을 나는 하나 더 여유를 두고 전저점을 깰 수 있겠지만 그 전저점을까지 깬다는 건 위험하다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 더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최악의 경우 어차피 179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의미 있으니까 반등을 했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전저점, 2차적으로 그 다음 전저점, 1차적으로 전저점, 그 다음 전저점, 그 다음에 최고 전저점, 저점,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는 거죠. 그러면 2390원 지금 들어가게 되면 10% 리스크를 끼겠다는 거고, 이 근방 어디 잡으면 다음 단계까지 계산해서 그 들어가는 자리가 얼마 되겠죠. 황제표는 기준이 잡힌 시점으로부터 7% 내지 12% 안쪽으로 들어올 때 잡자라는 말을 씁니다. 안쪽으로 들어올 때. 그 이유는 손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베이스 전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고점이 이렇게 낮아진 흐름을 계속 보이다가 이제는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 2,100원 선의 이 자리는 굉장히 의미 있을 거라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올라가서 이 대추세적인 흐름을 바꿔놓고, 그죠? 바꿔놓고 지지가 바뀌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전저점이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저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진입을 하면 어떻겠냐 이거죠. 이런 점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자, 모베이스 전자는 2,000원 정도, 2,100원 선 있죠? 여기 기준으로 해서 지금 황 대표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여기서 놀아놓은 그 다음 단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물이 가장 많았던 여기 깨지기 시작했던 3,000원 부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저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다만 전저점 2,000원을 일단 이탈하게 되면 2,100원, 2,000원 이 라인을 벗어나게 되면 흐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2,000원이라고 하는 베이스 라인을 깔고, 기준 라인을 깔고, 그죠? 깔고 이걸 진입하는 시기로 잡아보는 게 어떻겠나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위에는 사실 다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리스크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어휘 장르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뒤를 보고 진입을 하는 거죠. 뒤를 보고. 앞을 보고 진입하는 게 아니라요. 그죠?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진입을 결정해 보자라는 거죠. 그죠? 리스크, 소위 말해서 베이스라인. 마지막으로 내가 깨지만 마지노선을 결정하고 진입을 결정해 보자. 그러면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우리가 뭐 주식을 잡으면 여기서 몇 배를 가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그렇게 안 하지 않아도 파동을 가지고 꾸준히 수익을 내도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다른 거지, 이 방법이 옳다, 저 방법이 틀리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입의 기준에 대해서, 진입은 뒤를 보고 한번 진입해보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드려봤으니까, 모베이스 전자를, 종목을 그냥 예를 들어서 한 거지, 뭐, 요 부분을 한번 여러분 참고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